네, 오늘도 뜨거운 이슈 주요 뉴스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도 비 소식이 있는데 네. 큰 비가 내릴 수 있다면서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많이 내린대요. 네. 그러니까 중서부와 전북지방에 시간당 최고 50mm 비가 내린다고 하고요. 예. 예상되는 비의 양이 내일까지 경기 남부랑 충남에 최고 200mm 이상이고 서울 등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저지대 침수 없게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비 피해 없게 대비 꼭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간단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02-2000번대로 전화가 왔는데 광고라고 생각하고 안 받으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받아주세요. 청취율 조사하는 전화일 수 있거든요. 받아주시고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잘 듣고 있다 한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0945번으로 응원 메시지도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문회 슈퍼위크 오늘이 이제 셋째 날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까?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 무대에 오릅니다. 아무래도 시선은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이진숙 후보자에게 크게 쏠리면서 오늘이 청문 전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진보 성향 교육단체죠. 전교조도 이 후보의 이 사퇴 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고요? 네, 논문 표절 논란과 두 딸의 조기 유학 등 여러 의혹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예. 공교육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전날 김건희 여사 논문을 검증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표절이 심각하다고 사퇴를 촉구했는데 예. 이어서 친여권 성향의 전교조까지 반대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민주당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가 YTN과의 통화에서 네. 대한건축학회 등은 이 후보자의 논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건축학계만의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녀 조기 유학도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예민한 문제지만 청문회에서 해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반면에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만큼 오늘 여야의 강한 격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있었던 청문회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어땠습니까? 가장 좀 주목을 받았어요. 시작부터 국민의힘 후배들의 공격이 매서웠는데요. 당을 바꿔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하더니 전문성도 없는 보훈부 장관 자리를 꿰찼다면서 전형적인 보훈 인사라고 맹공을 퍼부었고요. 예, 권오을 후보자가 한나라당 출신 그렇죠. 삼선 의원이죠. 맞습니다. 전신 한나라당 출신 삼선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후배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각종 도덕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동시에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겹치기 근무 의혹을 겨냥해서는 홍길동 분신술이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겠냐 이렇게 좀 날을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권 후보자는 비상근 고문으로 적법한 대가를 받은 거라면서도 당시 생활이 아주 어려워서 소액의 자문료를 받았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여당은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국민통합이라는 국정 철학을 드러낸 인선이고 후보자가 독립유공자 관련 특별법을 내는 등 자격도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권오을 후보자를 무자격 5적 가운데 하나로 규정을 했었잖아요. 예. 인사청문 보고서 합의 채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64년 만에 문민장관 후보로 낙점된 안규백 후보자에 대한 검증 어땠습니까? 여야는 1980년대 당시 단기 사병 복무 기간인 14개월이 아닌 22개월, 그러니까 8개월을 더 복무한 이유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걸 고리로 해서 탈영으로 영창을 다녀와서 복무 기간이 는 거 아니냐고 의심을 하는 동시에 안 후보자가 방위병 출신임을 부각했습니다. 이에 안 후보자는 병무 행정에 착오가 있었던가라고 하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답하기도 했고요. 예. 여당 의원들도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잘한 인사라고 엄호하면서 예. 방위병을 비하하지 말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청문회 때는 이 군 면제 가지고 공방이 있는데 군 복무를 더한 8개월을 더했다는 거예요. 네. 예. 이를 놓고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는 아직 다 제출이 안 됐나 봐요. 네, 그거를 두고도 좀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요. 예. 병무기록 제출을 야당에서 요구하고
한 상황이었고요. 네. 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는 어땠습니까? 전관예우 의혹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을 퇴임하고 2개월 만에 설립한 그 세무법인의 이듬해 연 매출이 예. 45억 원에 달한다고 하면서 전관예우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과거 야당 기재위원 시절에 다른 청문회에서는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았었는데 그것과 180도 바뀐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런 내로남불의 무자료, 무증인, 무대응 맹탕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법상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기관은 국가기관, 공무원이지 일반 국민, 일반 기업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회사 거래 내역을 다 제출하라는 건 비현실적인 요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안규백 후보자가 한 발언 가운데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언급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네, 어제 안 후보자가 이 시점을 명시했기 때문이에요. 정부 그렇죠. 임기 내라고. 맞습니다. 어제 그 윤상현 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그 시기, 전작권 전환 시기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안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전작권 환수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목표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었는데 안 후보자가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그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힌 거라서 주목이 됐습니다. 네,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잖아요. 일단 그 시한을 대통령실이 정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대통령실이 아직 그 공약은 맞는데 네, 맞습니다.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네네. 했어요.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면은 이게 한미 연합 군사령관이 지금은 전시 작전권을 보유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면 유사시 작전을 주도하는 통제권을 우리 군이 갖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 개념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지정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에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가 됐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 전환 조건을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그리고 두 번째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세 번째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 이렇게 세 가지가 전작권 전환 조건입니다. 결국 전시에 한국군이 한미 연합 작전을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고 보니까 벌써 20년 된 사안인데 이 전작권 전환이 5년 내에 실현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이게 아무래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내 2030년까지 감시, 정찰, 미사일 방어, 타격 능력 이런 한미 연합 방위 체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능력이 갖춰질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게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의 또 다른 조건인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방 전략을 중국 위협 대비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또 동맹국의 영내 안보 책임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의 속도를 내게 된다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거나 병력 규모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계속해서 내란 특검 소식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어제도 불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특검이 강제 구인하지 않은 구치소 측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요. 네, 이게 결국 강수를 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과 14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그 인치 지휘를 거듭 내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신 구치소 팀장급 관계자를 불렀어요. 왜 강제 인치 지휘를 하지 않았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 경위를 파악한
뒤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거라면서 엄포도 놨습니다. 네. 하지만 교정당국 측은 물리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일반적인 피의자도 강제로 끌고 나가진 않는다면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목적이 수사가 아니라 망신주기냐고 반발했습니다. 네. 자, 향후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특검도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일단 구치소 방문 조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데 예.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가 이어지고 방문 조사도 하지 않겠다면 선택지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검찰의 방문 조사 거부에 그대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문 등에서 나온 쟁점들에 대한 혐의 보강도 포기를 해야 하고요. 네. 또 향후에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외환죄 등 혐의에 대해서만 윤 전 대통령 추가 조사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특검으로서는 어떻게든 기소 전 추가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나 김성훈 전 차장을 다시 한번 소환을 하는 등 혐의 다지기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환죄 관련 수사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집중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드론 작전 사령부를 이틀 연속 내란 특검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의 경기도 자택도 하루 전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외국과의 통모가 구성 여건이라서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외환 유치죄 대신에 예. 형법 99조 일반 이적죄를 적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요. 예. 일반 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준비하거나 음모 단계에 그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으로 우리 군과 교전이 벌어졌다면 국가 안보상 위협을 받을 수 있었고 또 무인기 정보 등 군사상 비밀을 노출해서 군사상 해를 끼쳤다는 게 특검의 논리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행사에 참석하면서 논란입니다. 네, 지난 14일에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행사였습니다.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 출범식과 토론회가 열렸는데 예. 여기에 이제 이른바 윤어게인 인사들이 주축이 됐던 거예요. 그래요? 예.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나 김기현, 조배수, 김민전 등 친윤계 의원들이 참석을 했고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도 연단에 올라서 윤희숙 혁신위가 당원 당규에 윤 전 대통령 실정 관련 사과문 명시를 제안한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행사에 참석한 걸 두고 당내에서도 그래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뉴스 커버 스토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